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19년 3.1운동 전후 시기에 재미 한인들이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나라역사연구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박물관이 공동기획으로 3.1운동과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이란 제목으로 제작한 내용을 10회 분량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뜨거운 독립의 열망을 갖고 분투한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역사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10회 분량으로 제작되는 3.1운동과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나라역사연구소 소장이신 홍선표 박사께서 자료를 수집하여 글로 정리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립니다. 우선 글쓴이 홍선표 박사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홍선표 박사는 한양대학교 사학과와 동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하고 순천향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사를 거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공군 역사자문위원과 나라역사연구소 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저서로는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운동, 서재필, 개화 독립민주의 삶, 동암 장효근의 삶과 민족운동,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재미 한인 독립운동의 표상 김호, 대한민국 국방사, 그리고 코리안 인 센트럴 유럽 외 다수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3.1운동의) 불꽃을 점호한 재미 한인의 선구활동 10회 시리즈 제1회 1917년 박용만의 뉴욕 소야국민동맹회의 참가와 외교활동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한반도는 긴 침묵과 함께 깊은 암흑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1911년 신해혁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발발로 1910년대 국제사회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재빨리 대응한 쪽은 약소국 민족들이었다. 1917년 6월 뉴욕에서 소야국민동맹회를 결성한 것이다. 설립 목적은 압박받는 전 세계 약소 민족들을 위한 항구적인 의회를 설립하고 국제회의 때 약소 민족의 발언권과 정당한 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소약국민동맹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장차 파리 강화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1910년대 미국에서 열린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재미 한인사회는 뉴욕에 소약국민동맹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아메리칸 리더의 사설 Small Nations Leagued Together로 알게 되었다. 대한인 국민의 북미 지방총회장 이대회는 7월 7일 해당 잡지사에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대해 문의했으나 잘 모른다고 회신해와 진행하지 못했다. 그런 중에 하와이 지방총회장 안현경이 1917년 10월 11일자로 이대회에게 보낸 공문에서 북미 지방총회와 상의하지 못하고 박용만을 소약국민동맹회의 대표로 선정해 보내니 참조해달라고 알려왔다. 안 그래도 대회 소식을 기다려왔던 이대회는 이 공문을 받고 무척 난감했으나 이미 하와이에서 대표를 선정해 출발시켰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박용만이 뉴욕에서 열린 제1차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박용만은 누구인가? 1909년 6월 네브라스카에 해외 한인 최초의 군사학교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했고 1914년 6월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란 군사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신한민보와 신한국보, 국민보의 주필로도 활동하였다. 1915년 1월 하와이 지방총회의 재정 남용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과 갈등을 빚었고 그해 4월 중앙총회 총회장인 안창호와 함께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박용만을 소약국민동맹회의 한인 대표로 천거한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평소 외교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중시했던 이승만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항일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박용만을 대표로 내세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 1917년 당시 이승만은 대외직책이 하와이 지방총회의 서기 겸 재무이자 한인여학원 경영자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와이 한인사회를 지도하고 있었다. 이런 그가 박용만을 천거한 것은 1915년 내부 충돌로 소원했던 박용만의 지지자들을 포용해 하와이 한인사회를 재결집시키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이유로 박용만을 천거했든 간에 이 일로 하와이 내 이승만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소약국민동맹회의 대표 파견을 위해 이승만이 추진한 의연금 모금 활동에 전 하와이 한인들이 한마음으로 동조하였다. 그 결과 당초 계획한 $500를 훨씬 초과해 2천여 달러를 모금하였다. 이는 이승만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큰 호응이었다. 박용만을 외교 대표로 뽑으면서 이승만이나 이승만 지지자들로 구성된 하와이 지방총회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박용만은 호놀룰루를 떠나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신한민보사를 들러 방문 목적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그는 이번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면밀하게 연설문을 작성하였고 하와이만의 대표가 아닌 해외 전체 200만 한인을 위한 대표자로 활동했다. 박용만은 10월 29일 뉴욕 맥갈핀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 첫날 5번째로 등단해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25개 참가국 대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명연설이었다. 그는 연설에서 한국인의 모든 행복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간 일본 정복자들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수렁에 빠진 민족의 구원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일본이 자행한 불법적인 병합은 한국인에게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회를 준 것으로 설명했다. 일본은 옛 군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전복해 주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후에 한국인들이 준비되었을 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새 정부를 만들기 위해 미래에 할 일들을 결과적으로 애석하게도 일본이 일부 대신해 주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다. 박용만은 일본이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옛 프로이센 군주국만큼이나 위험한 나라로 주장했다. 그런 일본의 속박에 매여 있는 한국인에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약소 민족들에게 정당한 생존권을 주지 않는다면 열강들이 제의하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 연설했다. 옛 영광의 낡은 관념들을 벗어버리고 미국의 이상인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자유의 힘을 건설하는 것이 자신이 가장 바라는 염원이라고 밝히고 연설을 끝맺었다. 102년 전에 행한 그의 연설은 참가한 약소국 민족 대표들을 감동시켰다. 더 서베이는 1917년 11월 10일자 Through Liberty to World Peace란 기사에서 박용만의 연설에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그가 연설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폭정 사례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유사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동감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을 비롯해 아일랜드인, 핀란드인, 인도인, 리투아니아인,
그리고 러시아계 폴란드인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 대회는 완전히 그 목적에서 실패했을 것이라 할 만큼 한국인 박용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12월 8일 박용만이 대회를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가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 들렀을 때 그곳에 50여 명의 한인들이 환영 행사를 열어주었다. 박용만은 환영식에서 우리가 이 동맹회에 참여함으로 갑자기 한국에 독립을 얻어올 것이 아니로되 어느 날이든지 한국이 독립하려면 실력은 있다 치더라도 외교와 군사 활동을 진행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을 위해 실력을 양성하는 것 외에 외교와 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그동안 피 흘려 싸우는 항일 무장 투쟁론에 주력했던 자신의 지난 활동을 되돌아볼 때 매우 진전된 의식의 변화였다. 그는 대회 참가가 아니었더라도 독립을 위한 군사 활동을 결코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그가 대회 참가 후에는 외교의 중요성까지 깨달음으로써 미래에 개최될 국제회의에 재미 한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러한 영향은 대한인 국민회를 비롯한 미주의 한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18년 11월 직후에 나타난다. 제2차 소약국민동맹회의와 파리 강화회의 개최 소식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 것이다. 이는 이전과 다른 매우 기민한 행동이었다. 1910년대 들어 첫 국제회의에 참가 경험은 이후 재미 한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영향을 미쳤다.